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GDP 관련한 소식들도 발표가 됐었고 오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김민아 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미국의 GDP 속보치가 좀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양호했어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US GDP accelerated at 2.6% pace in quarter 3, better than expected as growth turns positive. 네,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수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첫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연율 2.6%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3분기의 속보치는 시장이 예상했던 2.4%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미국 경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분기와 2분기에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뒤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6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간 바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아쉬웠던 부분이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 마이너스 1.6%, 그리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0.6%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이어갔기 때문에 우려감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GDP가 3분기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들어서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이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냈고요. 따라서 기술적인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무부 쪽에서는 무역 적자 축소와 이어진 소비의 증가세, 그리고 정부 지출 등이 이번에 성장률 반등에 기여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소식을 누구보다 반긴 거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GDP 수치가 나온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비관론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이 경기 침체 상태라고 주장을 한 것과는 다르게 경제 회복이 계속되는 동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우려감을 다 일축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경고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소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분기와 2분기 역성장 속에서도 소비는 각각 1.3%와 2%가량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1.4%로 상승세가 그 전에 비해서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또 인플레이션과 긴축 영향에 지갑을 열고자 하는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소비가 그 전에 비해서는 둔화됐다는 점이 아직까지는 우려감을 남기고 있는 거라서요. 이번에 전체적인 GDP 성장률에 대한 평가는 좋았지만 소비를 앞으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도 중요했지만 소비가 그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에서는 이 경제 지표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GDP 같은 경우 오늘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 잠정치와 확정치까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점까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유럽 중앙은행 측이 이번에도 또 자이언트 스텝을 좀 단행하게 되면서 기준금리가 이제 2% 정도까지 온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크게 올렸죠. 네, 맞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인데요. ECB hikes rates by 75 basis points and scales back support for European banks. 네, ECB 쪽에서는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 자세한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 ECB가 2달 연속으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2%로 올렸는데요. ECB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이런 금리 인상 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요. 지난달과 이번 달에는 이제 2분기 연속으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ECB가 긴축의 속도를 내는 것은 물가 상승률 때문이었는데요.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9.9%나 오르게 되면서 199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게 되면서 ECB 쪽에서도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는 건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빠른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고 또 경제 회복력을 돋우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중 은행들에 제공해온 2조 1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가량 되는 이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조건도 변경을 해서 자금줄을 조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첫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줄이는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유로존의 하방 위험을 경고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은 더 빠른 긴축 속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이미 좀 올리고 있는데 더 빠른 속도로 올릴 그런 우려감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는 실적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게 애플 실적이겠죠? 어땠나요?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Apple bids but comes up light on iPhone sales and services. 네, 애플의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은 실적보다는 다른 곳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실적 자세한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플의 주당 순이익은 1.29달러로 예상치인 1.27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또 매출의 경우에도 예상치인 889억 달러를 웃돌면서 901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아이폰 매출이 중요했는데 이번에 42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아이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인 432억 달러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우선 아이폰 부문은 연간 기준으로 9% 이상 매출이 증가했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분기 아이폰 매출액은 아까 살펴보신 대로 426억 달러고요. 원래는 432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폭 하회하게 된 겁니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 14 증산 계획을 철회를 했는데 수요 부진 우려가 이 기대 이하의 아이폰 매출로 이어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한 건데요. 이 애플 생산 라인에 걸친 매출 성적도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92억 달러에서 115억 달러로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아이패드 매출의 경우에는 72억 달러로 1년 전에 83억 달러보다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매출의 경우에도 192억 달러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늘어났지만 이 팩트셋이 집계했던 전문가의 예상치인 200억 달러에는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실적 자체를 봤을 때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을 나타냈지만 가장 중요한 이 아이폰 매출이 약간은 부진했고요. 또 이렇게 항목별로 봤을 때도 어떤 곳은 좀 올랐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약간은 아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좀 못 미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애플의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나빴던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도 1% 정도 밀리다가 현재는 1% 상승으로 좀 플러스 전환이 돼가지고요. 애플 밸류체인 또 국내 증시에 많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반영을 해줄지 계속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또 아마존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시간외에서 급락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네, 실적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우선 아마존의 매출은 1271억 달러로 예상치인 1274억 달러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시장의 예상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도 중요했지만 4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이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4분기에 끼어 있기 때문에 아마존 쪽에는 이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끼어져 있는 4분기 매출에 대한 예상치를 좀 낮게 잡아서 전망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4분기 매출이 1,400억에서 1,48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1,551억 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실적 영향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 4분기가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냉랭해졌습니다. 네, 전망치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 12% 급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이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